네, 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27419번 무브원 코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팬 레저널 IPC 문제를 풀이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 무브원 코인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여지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딱 심플하게 주어졌는데 이제 몇 개의 코인이 이제 2차원 평면 격자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패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그 코인을 옮겨가지고 두 개의 패턴을 이제 같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점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연산이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또는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력은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O가 있으면 뭐 점이 있는 거고 X면은 점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은 500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값은 이제 어떤 점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 처음 주어진 소스 평면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요약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까 문제를 해석하면 다 된 것 같긴 한데 두 개의 좌표평면 상의 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패턴이 주어질 겁니다. 점 하나를 옮겨서 두 개의 패턴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 그 옮겨야 되는 점과 그리고 그 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좌표평면을 평행 이동하거나 90도씩 회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n이 500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작으니까 충분히 그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풀이를 좀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A, B 평면에 X개의 점이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 A의 첫 번째 점을 B의 첫 번째 점과 일치를 시키도록 이 평행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A의 모든 점들의 그 좌표가 평행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네 둘을 그 비교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로 옮겨서 그러니까 최대 다른 점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된다? B의 두 번째 점에 옮겨요. 그래도 안 된다? 세 번째 점에 옮기고 뭐 X 번째 점까지 옮겨요. 그래도 안 된다? A의 두 번째 점에 옮겨요. 그래도 안 된다? A의 세 번째 점에 옮겨요. 그래도 안 된다? A의 X 번째 점까지 옮겨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좀 시켜봤는데 이러면 시간 초과가 날 확률이 시간 초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나이브하게 계산하는 값이긴 한데 일단 한 번 판단하는데 n제곱이 걸리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대응을 시켜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요. n제곱이 걸리고 또 n제곱만큼 그 좌표값들을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n제곱이 걸리는 판단을 이, 이 점에 대해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도 해야 되니까 또 n제곱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a 평면의 이 점에 대해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얘에 대해서도 해야 되니까 또 회전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4 곱하기 n제곱번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의 그 입력 제한에도 TLE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평행 이동을 시킨다는 개념이 사실 좀 계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좌표 평면이 소스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 구석에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있는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타겟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맨 꼭대기에 이렇게 연달아 주어졌어요. 뭐 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 점을 일로 옮기든 이 점을 일로 옮기든 아무튼 이렇게 한 점 하나만 옮기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대응시켜서 그 값을 비교해 보겠다라는 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로 옮기면 이 평면의 모든 좌표들을 다 옮겨야 하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또 어디서부터 그 절대좌표를 계산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하기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이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가. 그러니까 뭐 요점을 요점 좌표라고 보고 이 모든 값을 이렇게 옮기면 뭐 이게 꼭 이 예에서는 여기 두 개에만 점이 있지만 뭐 여기에도 점이 있고 여기에도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올 텐데 뭐 이런 값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원래 주어진 W의 H 값을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기가 까다로웠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좀 힘들어 보였던 그 풀이를 발전시켜서 이제 정답 풀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소제목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엔 브루트하게 일단 시작을 시켜놓으면 걔를 최적화시켜서 풀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그 평행 이동을 할 때 절대좌표를 계산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응하기로 한 점을 기준으로 그 소스 평면에 있는 애들을 다 옮긴 다음에 이제 절대좌표를 계산하고 그 모든 점들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면 그러니까 절대좌표로 계산했을 때 좀 애매한다면 상대좌표로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에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 한 번의 판단에 n제곱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점만 옮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일치하는 점이 두 개 이상 생겼을 때 이 계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적은 건데 이 A의 모든 점을 B의 모든 점에 대응해 볼 필요가 없다. B의 한 점하고만 비교해 보면 된다. 이렇게라고 적었는데 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두 번째 예제에서 그게 이렇게 되는데 이 얘를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B의 이 점하고만 대응을 시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점하고만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쓴 설명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B의 한 점하고만 비교해 보면 된다 이렇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나는 결국엔 이 점과 이 점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 점하고만 대응해서는 절대 정답을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잘못 적은 케이스, 그러니까 잘못 적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 평행 이동을 좀 추가로 고려하기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아까 예시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사실 얘네 두 개가 패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좌표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해지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상대좌표를 구해요. 얘가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1,0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0이고 그러면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뭐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중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며 얘네들을 다 이렇게 계산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교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상대적인 좌표값을 그 기준이 되는 두 점에 나머지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의 나머지 점들의 상대좌표를 구해서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쓴 표현에 따르면 이제 어떤 특정 점으로부터의 상대좌표를 비교해서 이제 그 패턴이 최대 한 개의 불일치한다. 그 경우가 정답이잖아요. 그 경우를 이렇게 찾아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상대좌표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왜냐면 아래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를 기준으로 상대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찾아보면 얘는 있는데 얘랑 얘는 없죠. 불일치 지점이 두 개니까 점을 두 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G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불일치 지점이 두 개라서 아닌 거고 F도 아니고 H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0회 회전한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90도 회전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상대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상대좌표는 0, -1, 0, -2, 1, -1이잖아요. 일치하고 일치하고 불일치하죠. 이게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잖아요. 불일치하는 점이 한 개라서 이 점을 다시 말하면 이 점을 1로 옮기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큰 줄기를 잡았으면 이제 자잘한 디테일을 더해서 이제 풀이를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데요. 뭐 가령 이런 그 의문들을 해결해야 되죠. 뭐두 평면의 상대좌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좌표의 페어를 셋에 넣고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존재하면 존재하면 이제 일치하는 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하는 점이라서 옮겨야 되는 점인 거죠. 그게 최대 한 개까지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우리가 상대좌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어쨌든 정답은 절대좌표로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답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뭐 어떤 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R회 어떤 횟수만큼 회전을 시켰겠죠. 그런 컨디션에서 정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치면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타겟 평면에서 내가 못 찾은 그 상대좌표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서 일치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서 그 서로 상대좌표가 일치하지 않은 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정보만 가지면 이제 구할 수 있는 정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기준이 되는 점 있죠.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XY만큼 가면 이게 이동해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점 자체가 이동해야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풀이에는 일단 오리지널한 절대좌표 값은 들고 있고 걔를 가지고 계속 회전시키면서 상대좌표를 만들기 때문에 얘한테는 뭔가 더 조치를 취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의 인덱스만 알면은 바로 얘는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이제 어쨌든 이 컨디션에서 발생하는 상대좌표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러니까 이놈의 원래 오리지널한 절대좌표 값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R회 회전을 시켜요. 그 다음에 x, y만큼 상대좌표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R회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R회 회전 시켜주면 정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말로 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정답인 경우에 이 소스 평면 그리고 상대좌표 그리고 타겟 평면의 상대좌표 목록을 비교해요. 어떤 점을 못 찾았어요. 이 상대좌표 목록에서. 그러면은 그게 이동해야 되는 점이죠.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상대좌표 정보가 비평면 그러니까 타겟 평면에 있는 상대좌표 정보가 옮겨야 되는 자리인 거죠. 얘네들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역으로 회전시켜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J인점에서 일치를 찾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답을 찾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불일치되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 점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좌표 정보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찾았는데 얘를 못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G의 절대좌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90도 회전을 한 상태에서는 J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G를 90도 회전하면 J의 절대좌표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이 자리만큼 이동하면은 또 얘의 절대좌표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주면 이놈의 원래 요 자리의 절대좌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가 문제를 설계한 방식이 이 원래 상태의 오리지널 절대좌표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뭐 계산해서 다시 역회전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얘는 얘가 대응된다는 점을 알고만 있으면 얘의 절대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고 바로 구할 수 있고 얘는 조금만 계산하면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코드 설명까지 좀 추가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C라고 하는 게 셋, 그 페어를 담고 있는 셋이고, 여기에다가 이 타겟으로부터 있는 점들의 모든 상대 좌표를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그 i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J의 모든 점에 대해서 상대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요. 아까 그 이렇게 구워진 측면에서 얘에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에 대응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를 대응으로 할 때는 상대 좌표가 얘를 0,0으로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그 만들어주기 위한 트릭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아무튼 이 C라고 하는 곳에는 이 타겟 평면에 상대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회, 4회 회전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원래 상태, 반시계로 90도, 아니 시계로 90도, 90도, 90도 이렇게 돌린 상태를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시 상대 좌표를 구해요. 상대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한 그 절대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걔네 둘을 같이 돌린 다음에 서로 빼주면 상대 좌표가 구해지죠. 그래서 그 구해진 상대 좌표 P를 가지고 찾아봐요. 이 타겟에서. 근데 만약에 없으면 에러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리고 에러가 2개 이상 발생하면 탈출시켜버리죠. 만약에 에러가 끝까지 갔는데도 에러가 1개 이하로 됐다? 사실은 1개 이하인 경우, 아니, 1개보다 작은 경우는 없겠죠.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을 준 거니까. 어쨌든 1개인 경우에는 정답을 출력해주는 식으로. 그때 J가 넘어가는데 이 J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소스 평면의 기준이 되는 인덱스, 그 다음에 몇 회 회전했는지, 이게 그 정답이 되는 경우의 컨디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그 타겟 평면에 상대좌표 그 셋 목록을 이렇게 주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큰 줄기를 잡았고,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출력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똑같이 회전을 시켜서 그 상대좌표를 구해요. 그 다음에 C에서 찾아봐요. 그 다음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그게 옮겨야 되는 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그냥 찍으면 돼요.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얘를 어디 자리로 이동해야 되는지가 애매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일단은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이 여기서 남은, 그러니까 요 C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계속 지울 거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아까로 비유하면 0,-3인 그 상대좌표가 하나 C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남을, 아니지, 그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이 C의 마지막 남은 상대좌표만큼 이동한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결국엔 4-R회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지운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애가 이거 유일하게 남은 상대좌표 정보, 그 다음에 걔를 기준이 되는 점을 그 R회만큼 돌린 다음에 상대좌표를 더해주고, 그러면 얘가 옮겨야 되는 자리에 그 R회 회전한 절대좌표가 되잖아요. 걔를 다시 역방향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직관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고, 시간 복잡도랑 그 다음에 그 코드까지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 복잡도는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이 셋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선언해 준 모습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뭐그 해보신 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답을 출력하는 거 아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절대좌표를 그냥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 나올 때마다 그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략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타겟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복문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고, 그 안에 또 이 소스에서도 모든 점에 대해서 상대좌표를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4회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뭔가 아이디어 자체는 좀 쉽게 떠올랐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구현하고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BOJ 27,419번 무브원 코인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